안녕하세요. 박범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형사사건에서 스토킹 범죄의 최근 경향과 판단 기준, 그리고 새롭게 바뀌는 양형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1년 10월 시행된 이후 불과 3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관련 범죄가 늘어나고 있고 사건들의 사회적 파장이 심각하다는 방증이지요. 사법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형사 공판 사건은 시행 초기였던 21년 10월부터 12월 사이 2건에 불과했지만 22년에 959건으로 늘었고 23년 들어서는 2,500건이 넘었었습니다. 법원이 스토킹이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지가 중요한데요. 결론적으로 법원에서는 행위가 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 지위, 성향, 주변의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과의 전화통화나 메시지 대화를 반복적으로 시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이와 관련하여 스토킹에 해당하는지가 궁금할 텐데요. 실제로 통화를 했는지와 상관없이 통화를 시도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킨다면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과도하게 발신자 표시 제한 상태로 전화를 하거나 페이스북 메시지를 발송하는 행위도 스토킹에 포함될 수 있고,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벨소리를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가 표시되도록 해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실제 전화통화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24년 7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양형 기준에 있어서 일반 유형은 특별 조정된 가중 영역의 경우 3년까지, 흉기 등을 휴대하면 최대 5년까지 선고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스토킹의 가중 영역에서는 징역형만을 권고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등이 범행으로 인해 생활 방식을 변경하는 등 가정생활, 학업, 생계 등에 있어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특별 가중인자로 추가하여 설정했습니다. 새로운 기준에서는 벌금형을 선고하기 어렵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스토킹 범죄는 중환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은 특수성과 위험성을 갖고 있어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으므로 수사 단계에서 안일하게 대처하다가 뒤늦게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재판 단계에 이르러서야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보다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점점 처벌이 늘어나고 있는 스토킹 범죄의 경향과 판단 기준, 양형 기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박범일 변호사였습니다.